안녕하세요, 버니스텝입니다. 남자로 태어났다면 누구나 싸움의 신이 되는 상상을 한 번쯤은 해봤을 것입니다. 남자다움이라는 것을 동물적 관점에서 정의내린다면 정신적, 육체적 강인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대의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러한 남자다움을 실현할 수 있는 곳의 끝판왕은 종합격투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실력 좋은 종합격투기 선수들은 엄청난 인기와 부를 영위하죠. 그리고 이들은 최고의 선수가 되기 위해 과학적인 훈련과 최고의 식단을 실행합니다. 하지만 인류의 선배들 중에는 이들보다 더 상남자스러운 격투가들이 존재했습니다. 바로 로마 시대의 검투사들인데요. 아시다시피 이들은 목숨을 걸고 칼과 창을 들고 싸웠죠. 당시 인류 검투사들은 싸움에 엄청난 베테랑이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로마 정규군과 검투사가 겨룬 적도 있었는데 상대도 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이러한 상남자들은 엄청난 스태미너를 유지하기 위해 무엇을 먹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로마 시대의 검투사들이 목숨을 건 사투에서 승리하기 위해 무엇을 먹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93년 터키 에페소스 지역에서 2, 3세기로 추정되는 검투사의 무덤과 검투사 유골 22구가 발견되었습니다. 에페소스는 기원전 9세기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 의해 건립된 상업도시로 로마에 점령당한 이후에도 소아시아의 중심지로 활약하였는데요. 아르테미스 신전, 도미티아누스 신전 등이 있고 성경에서 에베소서라 하여 바울 사도가 사역한 교회가 있던 곳이며 이곳에서 발견된 니케 석상을 착안하여 나이키 로고가 만들어지기도 한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보고된 바에 따르면 기원전 69년 이후로 로마 총독의 후원 아래 이곳에서 검투사들의 경기가 열렸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이들의 뼈 샘플을 분석하고 몇 가지 사실을 도출했습니다. 첫째, 이들은 탄소의 동위원소 분석을 통해 밀과 보리가 주식이었다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고대 문헌에도 이들을 호르데알이라고 불렀던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보리를 먹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검투사들은 보리를 주식으로 삼았기 때문에 탄수화물 로딩이 충분했고 따라서 체지방이 꽤나 있었다고 합니다. 체지방이 있으면 칼에 찔리거나 베어도 신경과 혈관을 어느 정도 보호하는 역할을 해주었기 때문에 이들은 일부러 살을 찌었던 것이죠. 현대의 격투가들이 아저씨 몸매를 하고 나오는 경우도 이와 비슷하게 체중을 증가시켜 주먹에 파워를 싣고 맞아도 충격을 흡수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낮은 질소의 동위원소 함량을 통해 이들이 동물성 단백질을 조금 먹고 콩류를 많이 먹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이들은 근육을 고기보다는 콩으로 만들었던 것이죠. 하지만 22명 중 2명은 질소 동위원소의 함량이 높았습니다. 즉, 고기 및 유제품을 많이 먹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모든 검투사들이 채식 위주의 식단을 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위험해 보이며 대체적으로 검투사들은 채식 위주의 식단을 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욱 적합해 보입니다. 셋째, 이들의 뼈는 많은 양의 스티론튬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스티론튬은 칼슘과 화학적 성질이 비슷해서 뼈의 밀도를 높이기 때문에 골다공증의 치료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로마의 작가이자 장군이었던 가이우스 플리니우스 세컨두스는 그의 저서에서 검투사들은 난로제로 만든 음료를 마셨다고 언급했는데요. 잿물은 칼슘, 스티론튬 등 미네랄이 많아 많은 문화권에서 요리, 향신료 및 치료제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즉, 검투사들이 결투 후에 이것을 섭취하여 몸을 치료하고 부족한 미네랄을 보충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검투사들이 일부러 몸 관리를 위해 채식 위주의 식단을 선택했을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채식 위주의 식단을 선택받았을까 하는 문제로 말이죠.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는 먼저 이들의 신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먼저 이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부류는 녹시라 하여 죄인 검투사들입니다. 이들은 처벌의 한 형태로 훈련 없이 경기장에 내어져서 죽을 때까지 싸웠습니다. 사실 검투사라고 할 수는 없죠. 두 번째 부류는 직업 검투사들입니다. 이들은 루두스라는 검투사 학교에서 훈련을 받은 자들입니다. 초기에는 전쟁 포로나 노예들이 줄을 이뤘으나 인기가 치솟자 제정 이후에는 일반 시민이나 드물게는 귀족도 검투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검투사가 된다는 것은 스스로 신분을 깎는 행위였다고 합니다. 물론 검투사로서 성공하면 엄청난 인기를 누렸다고는 하나 이들에게 신분적인 명예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고고학에서는 칼슘에 대한 스티론튬 비율이 높으면 녹색 식물을 많이 섭취했고 칼슘에 대한 스티론튬 비율이 낮으면 우유 및 유제품을 많이 섭취했을 것이라 판단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로마 부유층들의 뼈에서는 이 비율이 낮았고 낮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자들의 뼈에서는 높았는데 검투사들도 후자와 같았다고 합니다. 즉, 이러한 상황을 종합했을 때 이들 검투사들 대부분은 신분상 어쩔 수 없이 채식 위주의 식단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원인이 어쨌든 이들이 채식 위주의 식단을 했던 것은 팩트이고, 그런 식단으로 로마 정예군도 상대가 안 될 정도의 파이터가 되었다는 것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는 동물성 식품 위주의 식단으로 성인병의 위험이 큰 현대 남성들이 식물성 위주의 식단으로 강인함을 잃지는 않을까 하는 쓸데없는 걱정을 종식시키는 의미 있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고대 로마 시대 검투사들의 식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